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6주기 날이었죠. 그 SNS 타임라인에 노란색 물결들이 올라오고 기억하겠다는 목소리,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이벤트 하겠다는 많은 포스팅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 세월호 그 당일날부터 늘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늘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거를 지켜보면서 젊은 그 정치인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엄청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대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거대하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확 깨닫고 방향을 확 돌리게끔 만든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돌려서 바쳐서 애써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고 상처를 서로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더 놀랍죠. 그래도 이번에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들리니까 정말 잘 지켜보고 요구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낭독을 굉장히 길게 또 할 거여가지고 일기는 생략할게요. 사실 오늘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피아노 녹음한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정도를 계속 치고 한 부분 틀리고 치다가 또 한 부분 틀리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건 결국 4시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어쨌든 낭독으로 넘어갈 텐데 이거 꼭 낭독해보고 싶었는데 길어서 못하던 건데 오늘을 하고 싶어요.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김승섭 님이 쓰신 그 책인데 이분이 보건의학이라고 질병의 역학을 연구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인간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거 연구하신데 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의미 있었고요.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작가님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학교 소식지에 쓰셨던 글을 끝에 실으셨는데 그 부분 읽어볼게요. 어쨌든 낭독.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299페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20세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혁명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어내는 혁명의 전망 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진보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제게는 20대 내내 큰 화두였어요.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꽃이 필 것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기대 없이
어떻게 나는 계속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이 마지막에 닿았던 지점이 그런 거였어요. 사회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꿈이 없다면 남은 길은 자신의 삶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진보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고 그럴 수 있게 준비를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그토록 적극적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절반만,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그때 열정의 10%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득과 시간의 10%를 소외된 약자를 위해 쓰고 있다면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했던 다짐이 지금의 공부와 활동은 앞으로 수십 년간 스스로를 망치는 일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중요한 것은 졸업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수성. 미국 유학 시절 놀러 온 사촌 동생이 술에 취해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형,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요. 그 녀석이 보기에는 제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거나 혹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린 시절 특별히 정의롭지도 또 용감하지도 않던 내가 어쩌다가 지금처럼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했던 활동들이 제게는 마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같은 것들이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겨울방학 때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이 모인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자원 상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함께 여러 노래를 부르다가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주변 사람을 둘러봤을 때 손가락 10개가 온전히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묘한 낯섦 같은 거요. 또 고무장갑을 돌돌 말아 만든 큐대로 양손 합쳐 단 2개뿐인 손가락으로 당구 150을 치며 아무리 쳐도 50을 넘기지 못하는 저를 놀리던 순간 느끼던 그 경쾌함이나 밤새 민주노총 신문 발송 작업을 하고서 모두가 피곤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산업재해를 당한 후 유일한 직업이 되어버린 우유 배달을 하러 가야 한다고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새벽에 나가던 그 뒷모습에서 느꼈던 삶의 끈질긴 생명력 같은 거요. 의과대학 학생 시절 점심시간에 재활병원에 있는 사지마비에 걸린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먹여주는 활동을 했었는데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손가락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대신 그 아이의 주먹이 되어서 상대편에게 날아가야 했어요. 물론 상대방이 반사라고 한번 외치면 끝이었지만요. 그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부모들을 보면서 느꼈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고 그것들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간직할 수 있기를 또 길러나갈 수 있기를 그것이 가능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훨씬 커요. 어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죠.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는 좀 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좀 더 정직하게 질문하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자살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할 때에 이제 막 20대 초반인 전경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에 끌려와 우리와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해고와 사회적 낙인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만큼이나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명령에 따라 그들을 진압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겪었을 상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으로 복무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겪었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상처에 대해서 직업병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꼭 연구해보고 싶어요. 세상에 상대방을 때리고 상처를 주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작 그 싸움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노동자도 전경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분명히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게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 꼭 주변 사람들과 용기를 내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간직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진짜예요. 조만간의 노래. 오늘은 세월호 당일날,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그날의 일기로 만든 노래 예쁘다 노란꽃 불러보려고 해요. 원래는 칼림바로 만들었던 노래인데 기타로 오늘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쁘다 노란꽃. 예쁘다 노란 꽃 그 아래 초록 이파리 꽃잎이 봄비에 떨어지던 날 우리는 함께 바느질을 하고 너는 내게 보석 단추를 건네 주었네. 예쁘다 노란 꽃 그 아래 초록 이파리
떨어지던 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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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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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노란 꽃 그 아래 초록 이파리 꽃잎이 봄비에 떨어지던 날 네, 오늘 이내 책방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제목을 생각하는 거 좀 재밌어요. 오늘은 희망은 어디에?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답은 오늘 낭독한 글 속에 있죠? 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더라도 혹은 많이 지치셨더라도 우리 내일 다시 시작해봐요.